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 내일도 아니네, 이제 약 10시간 뒤에 성적표. 많은 분들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하실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컷이 어느 정도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 예상하는 컷보다 웬만한 게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저 충족을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제가 저 기분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 2학년도 때 제가 이때 군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역을 하고 수능을 봤는데, 어, 그때 수능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논술을 되게 잘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나와가지고, 약간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 뭔가 될 것 같다. 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 막 감으면서, 막 저보다 몇 살 어린 동생들이랑 어떻게 친해지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막 머리 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수능 성적 발표 날에 제가 이때 수학이 84점이었는데 이때 딱 성적표 발표하고 나서 컷이 85가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95가 나와서 2등급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당시 이때 수학이 1이어야 최저가 충족이 되던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아, 발표하기도 저는 최저 강타를 할게요. 그래서 이때 정말 절망감이 컸었어요. 절망? 절망도 아니다. 약간 허탈했어요, 허탈. 약간 뭘 이때까지 기대를 했던 거지? 어,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래서 당시에 저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삼수 풀로 하고 대학 1년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렇게 다녀왔죠. 1년 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총 6번의 수능을 매년 봤었는데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맛보기로 치러 간 거였고 어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쿠폰을 다 쓴 거죠. 쿠폰 소지. 쿠폰을 다 썼는데 이제 성취를 내지 못하고 사실 이때 이렇게 3조까지는 정말 치열하겠지만 이 뒤는 약간 주사위를 다시 던져서 약간 실력은 충분하니까 주사위 다시 던지기 해가지고 운만 따를 때까지 던져보자 이런 느낌의 응시를 했던 건 있거든요. 물론 군수 마지막은 되게 열심히 했었지만 그런데도 어쨌든 잘 안 됐죠. 그것도 이런 1점 차이. 사실 이건 말고도 있었어요. 어, 영어가 제가 올해 수능까지 포함해서 그 총 수능이 8번 쳤는데 7번이 어찌됐든 1등급이 나왔죠. 이 중에 4번인가 100점이고 그런데 딱 한 번 이때 이 수능 영어 때 89가 뜹니다. 와우. 그래서 이때 이것도 2등급이고 그래서 이 수능 국어가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 1등급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1, 영어가 당연히 1이 나올 줄 알았던 얘가 2등급이 나왔지만 수학이 1이 나와서 삼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영어도 1점 차,
수학도 1점 차로 둘 다 2등급이 나오면서 3합4 최저를 못 맞추게 돼요.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네,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쌓이게 되는 미련이라는 녀석이 증폭이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쿠폰을 다 썼어요. 소집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도 이제 반대하고 해도 안 된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음, 사실 나이도 이때 이제 많이 들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장수생이 많진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장수를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 성장해서 장수생이 되시긴 했는데 예, 코시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반수로가 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주사위 던지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올해 장수생이 된 거죠. 아마 이번에도 좀 늘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이제 육수면 엄청 보기 드문 존재였어요. 육수가. 지금은 좀 있거든요. 6번 수능 친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6번 수능 쳤다 하면 이제 당시 미민우님처럼 오수생도 되게 엄청난 N주생이었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어, 더 이상 수능 치긴 힘들겠다 싶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어쨌든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보니까 이때 공대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 정말 컴퓨터 잘 모르긴 하는데 코딩 공부를 해서 AI 쪽으로 좀 여기엔 좀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정도의 흥미밖에 없어서 공부를 하고 뇌과학 이런 거가 다 이제 AI랑 수학이랑 함수랑 막 이런 거 다 관련 있잖아요. 네, 그걸 알기 전까진 정말 좋았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전공도 AI, 딥러닝 막 이런 거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코딩도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방학 동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군휴학 막바지 기간이죠. 그때 이제 코딩 공부도 하고 뭐 좀 운동도 조금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 이런 것도 알아보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특징들 조합해서 뭔가를 연출하는 걸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PD, 방송 PD 이런 것도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길도 좀 알아보고 했었어요. 책들도 좀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결국은 받아들인 거죠. 마지막 쿠폰을 다 썼으니까. 왜냐하면 항상 군수할 때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이걸로 더 안 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말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복학을 해서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 이제 여기서 지금 과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공모전 같은 것도 나가보고 어, 학부연구생 같은 것도 해봤죠. 그리고 학점도 당연히 챙겨요. 사실 학점 챙기기가 제일 두려웠어요. 저랑 안 맞는 저는 물리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과목들을 다 이러면 물리가 들어가고 뭐 유체역학 들어가고 막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 약간 코시국 막바지 빨도 있었고 어 생각보다는 학점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할만한데 싶은 느낌에 여기서 좀 더 해볼까 해서 이런 것도 나가보고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 경험들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연구, 적어도 이쪽 계열은 아니다. 약간 단기간에 정보를 새로운 걸 흡수를 해서 나만의 거로 변형을 해가지고 하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 거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하는 건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수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원래는 이제 이쪽에서 학점 잘 따서 뭐 교수를 해볼까 뭐 이런 약간 경솔한 생각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림도 없었고 실제로 주변에 좀 그런 걸 애초에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 이쪽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도피성 수능은 전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바라는 게 있었고 적성이라는 게 있었고 흥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흥미가 있는 부분에 적성이 발휘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삶의 보람이 있는데 흥미가 없는 데서 잘하지도 못하는 걸 꾸역꾸역 해야 하는 그 상황은 지옥이죠. 네. 그게 저한테 공대였고요. 그나마 시험을 많이 쳐본 경험 덕분에 이런 학점들이나 겨우 챙기는 거죠. 약간 단서들 딱 교수님 말씀하신 거 딱 보니까 이거 나오겠네 이거 딱 캐치해가지고 족보 분석해가지고 이 문제 딱 적중 시키고 약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때도 어쨌든 이 미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몰래 그냥 어 주변에 그 확통사탐 정확히 말하면 문디컬이라고 하죠. 확통사탐.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한의대를 한번 희망으로 간략하게 준비를 해볼까 싶은 마음에 사탐도 건드려 봤어요. 근데 이게 어 약간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진도를 챕터 1까지밖에 안 하고 결국 끝까지 당연히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수능 접수식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때 유혹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수능 접수죠. 8월에서 9월 초 이때죠. 음, 결국 사탐을 준비를 안 했고 확통은 어쨌든 그냥 치면 뭐 할 수 있는 정도긴 한데 준비를 안 했으니까 뭔가 좀 그렇다 싶었죠. 근데 그래서 접수를 하지 말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응시해봐라 이런 말들이 있었고 저도 뭐 미련이 있었다 보니까 결국 접수를 하게 되는데 원래 하던 그냥 미적 화생을 신청을 하게 돼요. 언리 화생. 네. 그래서 이때 수능을 결국 보러 가는데 이때 결국 준비를 11월에 막주? 그러니까 한 5일에서 7일 이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6, 9평 풀고 그때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수능을 쳤더니 이게 웬걸. 수학이 딱 1등급, 그것도 100분이 98이 나오고 영어도 다시 1등급 잘 나오고 이때는 국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안 좋긴 하긴 했지만 화학도 2등급이 딱 나와가지고 이때 그냥 사업사가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군대 안에서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했을 땐 삼합사가 1점 차이가 안 되더니 갑자기 그냥 치니까 삼합사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논술을 치러 다녔어요. 어.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냐면 논술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치러 갔는데 생각보다 쉽게 나온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이 쉬운데 근데 이제 처음에 다 푼 줄 알았다가 1번을 막 실수를 했더라. 그렇게 닫고 이건 안 되겠다, 하나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는 기대해 볼 만한데 조금 애매하다 이랬더니 딱 예비가 딱 7번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천 몇 명 중에 예비 7번이면 진짜 거의 다 왔는데 그 앞에 7명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진짜 앞에 얘기들도 정말 여러분들 들으면 미칠 텐데
그 영어 1점 차 2등급 올해 엄청 많죠? 수학 1점 차 등급 바뀌어가지고 85 올해 그렇죠? 진짜 그런 비극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을 거예요, 올해도.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최저를 맞췄더니 예비가 그냥 7이 나와버리네. 와, 눈앞에 있는데 그 딱 7명만 딱딱딱 제끼면 되는데. 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이게 어, 미련이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렇게 사람이 수능이 중독이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주변에. 예, 그래서 어, 결국 저는 그 미련을 끊기 위해서 올해의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이제 제일 좋다고 유명한 제종을 들어가게 되죠. 정말 1학기가 아니라 이제 한 학기, 그러니까 2학기를 휴학을 했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해봅니다. 예, 미련을 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볼 마지막 기회를 쓴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미련이 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수능은 당연히 올해도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데 어쨌든 최저를 맞춘 것 같고 물론 내 성적이 나와봐야겠지만 최저를 맞춘 것 같고 논술도 잘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붙게 된다면 학교를 바꾸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물론 마음은 당연히 아프겠지만 어쨌든 수능에 대한 미련이 좀 여러분들이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표출하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덜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끊기라는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이라는 말이 이제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취지로 했던 게 의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봐요. 최저 등급, 그러니까 등급 컷 발표되는 거 보셨잖아요. 진짜 끔찍하지 않나요? 과탐 같은 거. 아니, 어떻게 원 과목은 전부 다 1컷이 47이고, G2 같은 경우에도 1컷이 48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꿈도 희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사탐 런 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비극을 겪는데 또 막 생원 만점자가 뭐 2,300명? 그렇더라고, 2,300명.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보면 또 재능이라고 칭하기엔 너무 사람이 많단 말이야, 만점자. 과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응시를 한다. 지금 수학도 봐. 이번에는 미적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미적을 틀린 게 더 불리하잖아요. 원래는 미적을 틀렸던 게 이제 표점이 덜 깎였는데 이번에는 더 깎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적을 2개 틀리고 공통을 2개 틀리면 1등급인데 미적을 3개 틀리고 공통을 1개 틀리면 2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한 90%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84점이 진짜 많은데 이분들 당연히 1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안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정신이 나가죠. 약간 안정 1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84는.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이거보다 더 미치죠.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네, 국어도 지금 컷이 살짝 오른 것 같고 1점. 그러니까 이게 다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들. 이게 눈앞에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수능 끝나고 나니까 1점 차이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상상도 못했던 영어가 막 2가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미련이라는 녀석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수능이라는 시스템, 입시라는 것 자체가, 입시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 계기라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결국 내일 아침에 성적표 나와. 이 성적표가 나온 그 시점에 우리가 이걸 받고 그 뒤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2023년은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새로운 스타트, 뉴 스타트, N수가 아닙니다. 뉴 스타트. 응. 뭘 위해? 적어도 성적표를 받고 좌절하거나 뭐 아쉬워하거나 뭐 만족하거나 하고 있는 당신 그 그 당시의 당신보다는 나아지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발전을 해야 돼. 이제 수능이 친지 벌써 3주가 지난 거 아세요? 그 3주 동안 여러분은 뭘 했나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도 논술을 지금 12월 2일까지 치고 다녔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그 체력으로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논술을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그러고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완전 잉여로운 삶을 5일 동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스카이캐슬 캐슬 이거 정주행을 하고요. 이제 수능 끝나고 왜 또 수능 치는 얘기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보고 또 헬스 좀 하고 살이 좀 붙었기 때문에 또 수험생활하면서 좀 깎아내야 될 것 같고 예, 그 헬스는 이제 5일 중에 3일 나가서 이제 60% 정도 나갔는데 조금 더 높일게요, 참여율을.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운동은 취미가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 나중에 또 이제 N수 생활을, 수험 생활을 하던, 대학 생활을 하던, 기초대사량이 부족한 분들은 웬만하면 활동량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살이 붙겠죠. 물론 뭐 운동을 애초에 하던 분들은 알아서 잘 아시니까.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원래 웹툰을 한창 동안 안 보다가 최근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주행하고 있고 시간이 증발을 하더라고요. 막 시계를 한번 봤더니 4시인데 그 다음 봤더니 6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파마. 약간 그래도 수험생이라 머리 관리를 좀 길게 하고 다녔는데 조금 깔끔하게 짧게 자르고 파마도 하고 아마 또 다음 주에 염색도 할 것 같은데 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 시간 때우는 것들을 균형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하더라도 인식을 하자는 거죠. 인식. 우리가 뭘 하고 시간을 보냈는가? 어떤 웹툰을 봤죠? 스카이캐슬을 보고 뭔 생각을 했죠? 헬스는 어떤 자세, 어떤 부위를 해서 지금 근육통이 어디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파마 어떻게 어떤 오더를 내렸을 때 제일 좋게 본인이랑 어울리는 게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알바를 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학원 알바를 하시던 뭐 카페 알바를 하시던 편의점 알바를 하시던 상하차를 하시던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가 이제 고찰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있었잖아. 이제 성적표를 받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뭘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노는 것도 발전이에요. 잘 노는 것도 정말로 필요한 행위거든요. 근데 물론 뭐 게임이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롤 이런 거 하는 것만 해도 사회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남자 집단에서는 롤을 해야 그 모임이 있을 때 낄 수가 있고, 저는 롤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끼거든요. 못 끼죠, 정확히 말하면. 군대 갔을 때도 5대5 이런 거 못하고, 공대다 보니까 남자 비율이 많은데 애들 술 마시고 나서 이제 PC방 가면 저는 좀 끼기가 애매하니까 좀 PC방 안 가는 애들 모아가지고 노래방 가고 막 그러거든요. 게임도 결국은 도움이 돼요. 대학생활이든 군 생활이든. 음, 여성분들도 이제 게임에 대한 캐릭터들 알면 뭐 남자인 친구들이랑 좀 대화하는데 좀 거리낌 없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없다는 거죠. 진짜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나중에 이게 어쨌든 피로를 회복을 하는 단계니까 20대이신 분들은 웬만한 20대나 10대 후반이신 분들은 그게 피부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생각을 하는 생각. 이제 MBTI P이신 분들은 이제 계획이 없잖아요. 어,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덜 계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J이신 분들은 어, 좀 목차를 잘 디자인을 해보세요. 본인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슬롯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처럼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향상시키고 약간 그러니까 수능 과목별로 공부해서 이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늘리듯이 그러니까 인생의 테마에서 이제 어떻게 스스로를 증진시킬 것인가. 그런 걸 하다 보면 공부도 당연히 잘할 수 있겠죠. 수능을 다시 치시는 분들은 그게 어쨌든 수능에 도움이 될 거고, 대학을 가서 공부하실 분들도 그게 공부에서 어쨌든 수능이 공부의 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말이 있는데, 대학을 가면 놀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특히 공대는 대학을 가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의대는 더 하겠죠? 물론 예과는 좀 다르겠지만. 음, 그나마 문과 가는 친구들 아니면 뭐 그런 친구들, 예체능? 뭐 그런 분들은 조금 1학년 때 널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부담이 대입병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공모전 나가고, 팀플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3학년 되면 이제 인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 이게 우리가 뭐 어른들한테 속은 거죠. 대학을 가서 뭘 놀아요. 놀긴 하는데, 1년 정도가 다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1년을 술만 마시고 진탕 보내면 결국 대입병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놀라는 거죠. 술 게임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후배들이랑 친해질 때 술 게임을 알려주면 후배들이랑 친해지면서 정보가 좀 더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고, 약간 그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술을 잘 마시면 뭐 술자리에 많이 불리면서 뭐 친해진 선배가 있으면 뭐 족보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정보가 더 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럼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학을 간다고 인생이 이상적이진 절대 않거든요. 근데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걸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언젠가 그 바라는 단계에 수렴을 할 거예요. 당연히 도달하진 못하겠지만 이상적인 건 왜 이상적이겠어요?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이상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걸 지향함으로써 지향점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분명 기대하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들도 이번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등급컷 기준으로 봤을 때. 가채점 점수가 바뀌진 않을 수 있는데 등급컷은 지금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특히 최저러 분들. 최저러 분들은 이제 수시 광탈을 해버리면 진짜 정시로 갈 생각 상상도 안 했는데 가야 되고 막 그러면 눈물 나거든요, 진짜. 정신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2일 정도 시간을 갖고 슬퍼하시고 그 뒤부턴 이미 현실 안 바뀌니까 네, 최대한 그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시고
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 다시 수능을 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웬만한 N수 생활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요청해 주시면 그거 테마로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 재수학원 막 동네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훨씬 정보는 많을 거거든요. 음. 여태 말 안 했지만 뭐 시대인제도 다녔고, 올해. 어, 독재도 해봤고, 군수도 해봤고, 무휴학 반수도 해봤고, 반수도 해봤고, 그냥 재종도 다녀봤고, 그러니까, 어, 웬만한 건 다 해봤단 말이죠. 제가 잘한 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능 치러 가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잖아요. 제 성과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잖아요. 저의 지식과 경험과 전달,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게 딱 받아들여지면 그때가 최고의 조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잘 되면 좋겠지만, 제 성과랑 상관없이 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걸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드릴게요. 그런 영상 같은 거 제작. 아마 내일 힘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한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수능 기준으로는 원서 잘 쓰는 것 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이제 수능에서 살짝 졸업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음 응시를 위해서, 어, 지금의 심적 상태를 환기를 잘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내일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니면 뭐 수능 성적표를 받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걸 받고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예상대로 나왔으면 그냥 그 뒤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런 걸 잘 생각해요.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제가 조금씩 제시하는 영상들을 찍어 올릴 테니까, 어, 네, 그 뭐야, 구독자분들 위주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비구독자분들도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수능 끝나고 나서 구독자가 700명인가 빠졌거든요. 물론 수능 끝나고 수능 영상 보기 싫은 거 저도 똑같아가지고, 저도 몇 명 구독 취소하고 그러긴 했는데, 아, 그래도, 수능이 전부가 아닌 만큼 저도 영상이 수능이 전부가 아니게끔 노력할 거니까. 음. 아는 동생이나 뭐, 수능 곧 다시 치게 될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영상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내일 성적표 받고 멘탈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